프레드릭을 사랑하는 혜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레드릭과 함께 출근하던 일상들을 담아봤어요. 봄부터 초여름까지 청소년들과 함께 시를 쓰고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사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저보고 어떤 일 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답하기 어려웠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썼던 글들을 모아서 책도 만들고 페어도 나가고 입고도 틈틈이 하고 있지만 어쩐지 여전히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를 엄청 망설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저를 설명하는 자리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씩씩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다 프레드릭 덕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프레드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프레드릭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으는 들쥐입니다. 한 손에는 꽃을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귀가 엄청 큽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낭만을 잃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청을 엄청 잘한다는 의미로 두 귀가 큰 것 같아요. 모두 이건 제가 의미 부여한 것들이지만 저는 이런 이유로 프레드릭을 엄청 아낍니다. 벚꽃을 만끽하고 싶어서 일부러 야외 테라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자에 옹기종기 모여서 봄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집중해서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재밌자고 시작한 일도 책임감에 짓눌려서 막 혼자 되게 지쳐 있거든요. 근데 이 시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은 수업을 하는 시간도 되게 재밌었는데 수업 준비하는 시간도 엄청 즐거웠어요. 수업 때 사용할 PPT 자료도 직접 만들고 함께 낭독하고 싶은 시도 찾아서 읽었답니다. 첫 시간을 앞두고 되게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던 마음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프레드릭을 함께 읽을 예정이어서 이렇게 집에만 있던 프레드릭과 함께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귀가 정말로 크지 않나요? 지하철도 함께 타고 버스도 탔습니다. 아주 긴 외출이었을 거예요. 처음 출근할 때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제가 진행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시작이라는 프로그램명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랜만에 청소년 센터에 가니까 이렇게 청소년들의 흔적이 가득해서 정말 반갑고 좋았습니다. 왁부볼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나 봐요. 프레드릭은 항상 저 자리를 지켰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함께 읽고 싶은 시를 적었습니다. 김계미 시인의 그거면 돼? 라는 제목의 청소년 시입니다. 달리와 달리는 기분? 이라는 청소년 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낭독해 볼게요. 그래서 알게 된 거야. 내가 그냥 보통 고양이라는 걸. 그렇지만 통통한 쥐를 잡은 밤이는 담장 위를 걸어가며 중얼거리지. 나한텐 내가 있잖아. 그거면 돼. 매 수업 시간마다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노래를 틀어두고 아이들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첫 수업을 마친 프레드릭입니다. 화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시가 낯설고 이상하고 괴상하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저와 함께 5번의 시간을 보낸 후에는 어떻게 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처음에는 저도 시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단번에 이해되지 않고 오래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골몰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시가 진짜 너무 재밌는 장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아이들과 함께 맛보면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틈틈이 서점에 가서 청소년 시집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찾아 읽기도 했고요. 매 시간 어떤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보면 좋을지 열심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제가 책상 앞에서 쌓아왔던 시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책상 바깥에 다른 장면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삶의 흥미로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편집해서 소개할 수 있는 것도 큰 기록의 즐거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부지런히 책상 앞에 찾아가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네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글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그런 시간을 자주 마련해야겠습니다. 회의 끝! 그냥 내 글을 쓰는 작업을 하는 거랑 다른 사람과 함께 쓰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는 건 또 다른 에너지를 쓰는 일이라서 그걸 잘 분배하는 연습을 올해 상반기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집중하고 난 뒤에 어지럽혀진 책상을 보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꽃이 정말 금세 떨어지더라고요. 봄은 갈수록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짧아서 더 잘 눈에 담고 싶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누구든 쉴 수 있는 의자가 하나 놓여있는 게 반갑더라고요. 즐거운 티타임을 갖고 난 후에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권의 시집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언제나 강의실에는 프레드릭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 권의 시집을 함께 읽어보기도 하고 공동 창작의 시를 썼습니다. 한 편의 시를 만들기로 했는데 2편이나 만든 거 있죠? 항상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시를 만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시간인데도 빠짐없이 참여해준 친구들이 참 고마웠답니다. 갈 때마다 건물이 되게 아름답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낭독하고 싶은 시를 적었는데요. 이렇게 칠판 아래에 사랑스러운 지우개가 있었어요. 바로 글을 쓰는 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을까 여러 장치를 많이 고민했어요. 이상하게 써도 돼요, 저것처럼? 네, 너무 이상하게 써도 되죠. 진짜요? 네. 시작하는 게 망설여질 때마다 외쳤던 다짐들입니다. 나 화이트가 필요가 없어. 저 화이트. 공간 구석구석에 다 붙여두고 쓰기가 막힐 때마다 따라 읽기로 했어요. 한 명 한 명 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시를 썼습니다. 칠판 지울 때 굉장한 쾌감이 느껴져요. 쓰는 건 오로지 아이들의 몫이니까 어떤 시를 쓸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자기만의 목소리를 담은 그런 시를 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왼손으로 무언가 그림을 그리고 쓰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되게 서툰데 왼손으로 하니까 마음껏 서툴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엄청 좋았어요. 저에게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제가 만드는 또 다른 삶의 장면에 재료로 잘 쓰였습니다. 제가 다른 브이로그에서 소개했던 헤어미라는 그림책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요즘 가장 자주 쓰는 바인딩 노트에 이 헤어미 그림을 붙여뒀습니다.
그림책 헤어미의 이 장면을 알아채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시 수업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헤어미 그림을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 책 읽어봤다고. 그 장면이 저에게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어느새 벚꽃은 다 지고 이렇게 녹음진 나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나 나누고 싶은 문장을 직접 적는 키링을 만드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점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저와 함께한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아마 다 있겠죠. 그래도 좋아요. 함께했던 건 사실이니까. 작업실이 따로 있진 않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방 리덱션에 오랜만에 방문했어요. 작년 연말에 북토크 참여하고 선물해주신 책인데 제가 초여름이 되어서야 받으러 갔네요. 시간 대체 뭐야? 과연 어떤 책을 선물해주셨을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언박싱을 했습니다. 이번 브이로그에는 유난히 저 회색 원피스를 자주 입고 등장하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서수 소설가의 소설집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늘 아름답다고 느끼는 풍경 중 하나예요. 어느새 4월이 다 지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장미가 피죠. 점심 먹고 산책하다가 또다시 카레빵을 먹으며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작업 전에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적었는데요. C 프로그램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아이들과 웃으면서 즐겁게 잘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쓴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진행했어요. 공동창작의 시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각자 쓴 작품들도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낭독회를 진행하고 전시회 장소에 가서 같이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문장이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담아서 티셔츠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골몰해서 쓰던 이 장면을 제가 되게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마음껏 이상해지기를 외치면서 제 앞에서 춤을 신나게 추기도 하고 헤어미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헤어미를 그리기도 하고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따라 그리기도 하네요. 일상 속 작은 장면이 한 편의 시로 탄생하는 모습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피자 파티로 마무리했답니다. 앞으로도 프레드릭처럼 자기만의 빛과 색을 천천히 모아가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제가 쌓아온 이 시간을 토대로 또 재밌는 장면을 많이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브이로그를 만드는 시점에는 한 달이 훌쩍 지나 있는데 종종 아이들이 쓴 시 속의 문장이나 노트에 쓴 문장을 낭독하던 목소리가 생각나요. 어느 날 저에게 노트에 문장을 써놓고 선생님 정말로 이런 이야기도 써도 돼요? 라고 되물어보던 목소리가 요즘도 종종 생각납니다. 아이들이 자기 안에 깃든 기쁨과 슬픔을 모두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저는 또 어디로 헤엄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굉장히 소중했던 삶의 장면을 여러분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껏 이상해지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우리는 무사히 지내다가 반갑게 또 만나요.